요즘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 두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인들 가운데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라고 하죠.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들 두 종목은 최근 20% 이상 급락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대한 뜨거운 관심.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최근 20% 이상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테슬라 또는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기회다,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과연 엔비디아와 테슬라 두 가지 종목 가운데 어느 종목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엔비디아 또는 테슬라에 지금 당장 투자해라 이 뜻은 아니고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라고 오늘 함께 공부해 보는 겁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테슬라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애플 등등 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한마디로 성장주라고 하죠. 성장주는 무엇입니까? 계속 매출, 실적이 계속 성장될 것을 기대하는 종목들입니다. 이 같은 성장주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PR이라고 하죠. 즉 이익 대 주가 배수. 한 주당 주가가 그 기업의 단기 순이익을 한 주당으로 나누었을 때 주당 이익보다 몇 배로 인정받느냐 시장에서 이것이 이제 PER인데 이 같은 성장주들의 특징은 PER이 높다라는 거죠. 예컨대 구글 이 같은 기업들 대체로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의 평균 PER이라고 한다면 30배수 언저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평균 PER이 30 언저리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체 시장 예컨대 S&P 500 이 평균 PER조차도 20을 넘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엔비디아, 테슬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엔비디아 아주 단순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보시면 어제 날짜 기준 미국 주식시장 종가 116달러로 기록되어 있고, 자, 이 116달러일 때 이 PER은 몇 배수냐? 45.95배수 정도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일반적인 빅테크 기업에 비교하면 엔비디아는 엄청 최근에 괄목할 만한 앞으로의 어떤 매출, 실적 추이 이런 전망들도 아주 다른 빅테크 기업들을 능가하고 있는데 PER이 45.95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테슬라 가져와 봤습니다. 테슬라는 마찬가지입니다. 2월 4일 어제 종가 기준 383달러인데 PER은 보면 188.24. 그러니까 엔비디아 PER의 3배 이상이죠. 또 일반적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보다도 5배 그죠? 이상이라는 거죠. 상당히 엄청나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크다. 엔비디아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현재의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그만큼 극단적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가격은 미래의 성장 평가가 언젠가 그 미래, 예컨대 내년, 후내년에 실질적인 숫자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보장할 수 있다, 없다? 보장할 수는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테슬라의 현재 주가는 극단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앞으로 폭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고 아니다. 지금 가격은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다라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즉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단순하게 비교하면 테슬라가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훨씬 극단적인 평가가 훨씬 갈라져 있다. 당연히 PER이 엔비디아에 비하면 3배 이상, 일반적인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비하면 무려 5배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월간 기준으로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냐라는 걸 보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보시다시피 2022년 10월 달 이후부터 엔비디아 주가는 엄청 10배 이상 올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그 결과 2025년 1월 달 지난달에 최근 1년간의 최고 주가를 보면 최근 1년간 153달러 정도를 찍었다가 지금 현재는 어제 종가 기준 116달러니까 20% 이상 급락해 있는 상태.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 월별 주가 흐름입니다. 보시면 상당히 올랐다가 확 꺾였다가 다시 올랐다. 자,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지난 1년간 최고 주가는 2024년 작년 12월 달에 기록했던 488달러 정도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테슬라 주가는 전기차 붐이 한참 올랐을 때 계속 급격하게 주가가 올랐죠. 자, 그러다가 전기차 캐점 정체 현상이 생기고 또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서 확 떨어졌습니다. 확 떨어지다가 아시다시피 최근 트럼프 정부 2기 정부의 정책하고 맞물리면서 또 테슬라가 추구하고 있는 미래 성장 산업들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기대 때문에 최근 오름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일간 주가 그래프입니다. 일간 보면, 자,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딥시크, 중국 AI 솔루션이죠. 자, 딥시크로 인한 충격으로 최근 20% 이상 급락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2월 3일 주가를 보면 116달러 정도였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그림은 테슬라입니다. 이번에 테슬라 일간 주가 흐름인데, 일간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해 12월 달부터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와의 기대감 때문에 크게 올랐다가 최근에 나온 이게 실적 불안, 실적이 기대만큼 못 미쳤다. 자, 이 같은 실적 불안이 반영되면서 또 기대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관세 정책 여러 가지를 이제 뜯어보니까, 막상 이제 열어보니까 그닥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의 그닥 좋은 것도 아니네, 등등 하면서 그동안 올랐던 것들이 수익 실현을 했던 부분도 물량도 있고 등등 해서 또 한 20%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러니하지만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모든 세계 투자자들이 동경하는, 선호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각 20%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매수해야 되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엔비디아냐 테슬라냐. 그런데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엄청 평가도 극단적이고 엄청 변동성이 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각각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실적 추정치를 보는 겁니다. 실적 추정치. 예를 들면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이 추정치가 지금부터 3개월 전, 2개월 전, 1개월 전, 그리고 현재인데, 위에 있는 숫자는 추정치의 상단,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숫자는 추정치의 하단입니다. 시장에서 이 엔비디아 또는 테슬라가 앞으로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 예를 들면 실적이 어떻게 추정되는 것인지를 높은 상단과 하단을 비교해 놓은 건데,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단, 하단이 숫자만 보십시오. 그냥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죠. 예컨대 2개월 전 133, 그 다음에 하단은 123, 1개월 전 133, 하단도 123,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실적 추정치를 보면 3개월 전부터 보면 상단은 143인데 하단은 95. 2개월 전, 1개월 전, 현재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실적 추정치 측면에서도 엔비디아가 테슬라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이죠. 비슷하죠. 상단과 하단의 그 폭이. 반대로 테슬라는 엔비디아에 비하면 그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무려 1개월, 2개월, 3개월, 몇 달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추정하는 기간이 몇 달 차이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상당히 안정적인 추정치인데 상단, 하단이, 테슬라는 그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만큼 단기적인 면에서도 테슬라는 변동성이 크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역사적으로 볼게요. 역사적으로 보면 실적 서프라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적 추정치를 보았지 않습니까? 시장에 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해당 종목 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 분기에 실적이 어떨 거야라는 추정치, 이걸 컨센서스라고 그러는데 이 추정치 평균들이 있습니다. 이 추정치 평균을 초과했다 이러면 굉장히 깜짝 놀랐네. 그래서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는데, 자, 엔비디아 서프라이즈를 보면 지난해 2023년 7월 달부터 계속 빨간 숫자가 찍히죠. 이것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은 결과 실적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꾸준하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이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보면 파란 그림이 많죠. 숫자가 많죠. 이것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떨어졌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 못한 거죠. 실적을 보면. 자, 그런데 주가는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이제 투자자들 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골치 아픈 종목이죠. 왜냐하면 실적은 그닥 좋지 않은데 주가는 계속 오르니까 이걸 어떻게 고객들한테 이야기해야 돼? 상당히 머리가 아픈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테슬라는 왜 변동성이 이렇게 클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 지금 현재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되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PER 주가 배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시하는 분들도 있고 좋게 나름대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 테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 자동차의 시초, 그죠? 시초이고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단연 넘버원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 그런데 자동차 회사로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미국의 GM이라든지 한국의 현대자동차, 또 일본의 토요타 다 망라해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요, 테슬라를 못 쫓아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가 자동차를 매출이 얼마나 되냐 하면 사실은 자동차 생산 대수는 많지 않습니다. 2024년만 하더라도 177만 대를 생산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는 1000만 대 이상이고 현대 기아차는 700만 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형편없는 거잖아요. 자동차 판매 대수로만 보면. 그런데 전 세계 모든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테슬라를 넘지 못한다라는 정도니까 이것은 자동차 기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기업?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AI, 자율주행, 특히 이따 말씀드린 전기 저장 장치인 ESS 이런 등등의 다른 미래 성장 동력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 회사가 아닌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테슬라를 해석한다면 미래 기술이 그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상상을 하지만 물론 이제 돌이켜보면 상상한 대로 다 됩니다만 그것이 언제 숫자로 기업의 이익으로 현실화될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또 이 테슬라도 이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다른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원가, 비용을 절감하는 원가를 절감하는 경쟁력은 또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슬라 하면 기가 공장, 기가 팩토리 엄청난 대량 생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원가 경쟁력은 아주 뛰어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캐파라 그러죠. 전체적인 매출 자체가 다른 기업들의 자동차 기업들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차 기업으로 평가하기는 힘든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는 테슬라는 대부분의 매출이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 2024년 실적 전망치가 시장 예상치를
보다 못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영향, 즉 매출도 감소됐고 순이익도 좀 떨어졌고, 자, 이런 것에서 주가가 마이너스 압력을 많이 받았다.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기대했던, 테슬라 입장에서 트럼프가 뭐 전기차 보조금도 축소하겠다, 뭐 관세 이런 등등 하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죠. 자, 그 때문에 주가가 한 20% 이상 쫙 밀려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이해하실 때, 자, 그렇다면 테슬라의 미래는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만 가지고는 도저히 현재의 주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또 로보택시, 그 다음에 사람과 거의 비슷한 로봇, 이런 ESS, 아까 전기 저장 장치, 이런 등등이 자동차보다 훨씬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다. 자, 그것 때문에 현재의 주가가 매우 높게 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 FSD라고 하죠. 감독이 필요한 자율주행, 이 사업이 올해 한 6월달 이후부터 조금씩 이제 시범 사업이 미국의 각 주를 비롯해서 이제 전개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자율주행 FSD, 감독이 필요한 상태, 이 자율주행은 지금까지 테슬라 기준 내에서 계속 주행 테스트를 해보니까 일반적인 사건, 사고, 이 자동차 사고가 일반적인 오토가 아닌 일반적인 자동차 주행 환경에서의 자동차 사고보다 무려 8.5배, 한 마일당, 1마일당 8.5배 이상 안전하다라는 결론도 지금 도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을 테슬라 자동차에도 당연히 뭐 적용하겠지만, 이 자율주행 FSD 이 라이센스를 다른 기업들에게 팔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라이센스 매출이 있는 거죠. 이것들이 뭐 거의 1경 이상이 되는, 돈으로 따질 때 1경 이상이 되는 매출까지도 전망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지금 현재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과도하게 뻥튀기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테슬라가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테슬라가 예상하는 그 시점의 숫자로 만들어지느냐? 자, 그것은 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SS라고 하는 이제 전기 저장에 대한 이 사업도 굉장히 테슬라는 주요 사업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ESS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비로소 이제는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이것도요, 그 10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 흑자는 2022년 이후부터 이제 흑자가 났는데, 이 같은 ESS 사업을 통한 흑자, 즉 이 마진율이 지금 현재 자동차 사업이라든지 테슬라의 또 다른 기타 서비스 산업보다 오히려 마진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계속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SS 분야에서의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차별적이고 독보적입니다. 자, 이 사업은 이제 숫자로, 돈으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사업들을 현실화시켜 나가는데 상당히 보정을 주고 있는 거죠. 안심을 시켜주고 신뢰를 향상시켜주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테슬라는 앞서 말씀드린 그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올해 뭐 6월부터 시작을 한다 하는데, 그 다음에 마치 사람과 비슷한 로봇에 대한 경쟁력, 그 다음에 뭐 로봇 택시라든지 그런 산업들이 계속 테슬라에 대한 주가에 대한 고평가로 이제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테슬라가 기대하는 연도의 날짜의 일시의 타이밍의 숫자로 전환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다시 엔비디아와 비교로 돌아오면,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향후 2025년, 2026년
앞으로의 얼마의 매출을 할 것이고 그때에 얼마의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이 같은 이제 추정치를 가져온 겁니다. 보면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2023년에는 26974였는데 지난해는 이 숫자 매출입니다. 숫자가 6092로 바뀌었습니다. 2배 이상. 그 다음에 올해는 추정치가 지난해 60922에서 올해는 추정치가 129로 나갑니다. 129, 301.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2배 이상이라는 거죠. 물론 이번에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알 수 없으나 뭐 크게 영향을 받기는 저는 힘들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고사양, 아주 비싼 고사양 칩뿐만 아니라 저가 칩까지 다 라인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중국의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아주 저가 칩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AI 솔루션만큼 전 세계 AI 솔루션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충격을 받았지만 어쨌든 엔비디아가 모든 라인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2026년도 추정 실적 매출을 보면 올해보다 50% 정도 더 올라갑니다. 올해보다. 그러니까 올해 추정치는 지난해의 2배 이상. 내년 또 2026년 추정치는 올해의 50% 이상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큰 폭의 성장이 일단 추정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추정이 현실, 실적으로 숫자로 옮겨와지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반대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추정치를 보면 자, 2023년이나 2023년 지난해 거의 비슷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이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매출인데 2023년에는 96773인데 2024년 지난해는 97690 거의 뭐 비슷하죠. 자, 그런데 올해는 숫자가 112241로 바뀝니다. 약간 높아지는 거죠. 112니까. 그 다음 이것이 내년에는 135로 바뀝니다. 물론 성장은 하지만 엔비디아 비하면 큰 폭의 성장은 아니올시다인 거죠.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15% 가까이,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20%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현재 추정치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추정치에 반영되지 않는 이 미래 성장 산업들도 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거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이 추정치조차도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안 될지, 이상이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지난 분기별 실적 예상 추정치 실적과 또 서프라이즈 결과 뚜껑을 열었을 때의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오히려 추정치보다 떨어졌다, 이것들이 최근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테슬라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마찬가지일 거다, 주가가 가도평가되어 있다, 결코 지금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미래 산업이 숫자로 나타나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료입니다. 보시면 올해를 포함해서 내년, 후내년에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주가 대 수익 비율, 즉 한 주당 단기 순이익을 그 다음에 주가로 나눈 PR을 따져본 겁니다. 추정치를. 올해는 엔비디아입니다. 올해는 40.70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많이 개선된 거죠. 지금이 한 50 정도인데 2025년 올해 추정치가 40이니까 50에서 45로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개선된 겁니다. 좋아진 거죠. 그 다음에 2026년도 내년에는요, 무려 현재 실적대로 숫자 현재화 된다고 하면 26.66이 나와요. 26.66은 대부분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PR보다 지금 현재 기준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대단한 경쟁력을 가진 독보적인 회사인데 다른 빅테크 기업들보다 PR이 더 좋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더구나 2027년 때 보면 이것이 PR이 지금 21.81로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올해를 포함해서 앞으로 3년 내에는 지금 현재의 주가가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주가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반대로 이제 테슬라 PER 추정치를 가져왔습니다. 테슬라 PER 추정치를 가져와 보면 자, 2025년에 올해 추정치가 132.95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역시도 물론 지금 현재 기준 거의 뭐 190에 가까우니까 지금 현재 기준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죠. 2026년도에는요. 102.14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는 87.55를 추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테슬라를 보면 2004년보다 개선이 기대되고 그러나 올해를 포함해서 향후 3년 내는 여전히 빅테크 평균보다는 2배 내지 3배 계속 비싸게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은요. 테슬라냐 엔비디아냐 또는 엔비디아냐 테슬라를 선택하느냐 기준은 투자자 본인들의 투자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대하는 심리라면 뭐 테슬라에 조금 마음이 쏠릴 수도 있고 안정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라는 마음이라면 뭐 엔비디아에 마음이 쏠릴 수 있겠죠. 자, 그 같은 기준에 따라서 조금 판단이 다르리라고 생각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보면 뭐 딥시크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예컨대 대만에 관세를 부과하면 대만에서 엔비디아의 주요 칩 공급 회사가 어디입니까? TSMC. 이 TSMC의 칩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엔비디아의 수익성에 조금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 그 영향,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딥시크, 중국제 딥시크로 인해서 AI 반도체가 오히려 대중화되고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저사양에서부터 고사양까지 앞으로 또 플러스 알파의 사양까지 다 라인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AI가 더 빨리 대중화되면 오히려 더 강점이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반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기업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자동차 기업으로 보면 이런 주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미래 산업 여부가 어떻게 언제 반영될 것이냐 숫자로.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것이 잘 예상대로 된다고 하면 추가 고점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손절할 수 있는 가격, 나쁜 쪽으로 볼 때 내가 언제 어떤 가격으로 매도할 거야.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의 실적이나 안정적인 상대적으로 딥시크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또 관세 이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오히려 AI 서비스 시장을 훨씬 더 빨리 땡기면서 확대한다. 그랬을 때 여전히 엔비디아가 가장 유리한 회사가 아닌가 이런 등등을 볼 때 지금 가격은 제 생각에는 결코 비싸지 않은 가격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언제 내가 손절할 것이냐, 만약에 지금 가격에 산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하면. 그랬을 때 한 $300 정도는 어느 정도 내가 빠져나오는 가격 정도는 염두에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냐 아니면 테슬라냐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라는 조금 같이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투자 성향이지만 변동성이 높은 종목일수록 내가 투자하는 전체 투자 금액에서 예컨대 그 비중을 변동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비중을 좀 작게 하는. 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포트폴리오 꼭 뭐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포트폴리오를 그 포트폴리오 속에서 변동성이 높은 것은 좀 비중을 적게 하고 투자 금액, 그다음에 변동성이 좀 낮고 안정적인 것들은 상대적으로 비중을 좀 높여가고 뭐 이렇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또 그게 뭐 꼭 종목뿐만 아니라 뭐 고배당 ETF라든지 더 안정적인 이런 투자 상품까지 포트폴리오 나의 투자 박스, 상자 안에 잘 골고루 담아 놓는 전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